우리 판사님께서 왜서 그 자살이라는 거를 사타라고 보시면서 또 그러니까 다른 분이면 뭘까? 그 우리가 우러러보는 판사님인데 왜 이런 자살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글쎄, 판사들도 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나 이런 고통에 느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거는 보통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불면증이 이제 심해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다가 그게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해가 지기 시작하면 좀 공포심에 사로잡혀 오더라고요. 근데 그 공포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밤마다 이런 그 수면 장애라든가 이런 공포에 시달리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죽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판사 일을 한다 그게 과중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때는 불면증 때문에 내가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왔다는 건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때 내가 불면증을 앓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가만히 그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집안 문제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내가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그것으로 인한 어떤 자책감 이게 매우 컸고 두 번째는 이제 업무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중을 약간 못하게 된다는 거에 대한 내가 판사로서의 어떤 업무 집중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그 무렵에 좀 뭐랄까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 실패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겪게 되는 이런 거에 이런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되는 것과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얻게 되는 배신감. 내 거를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 못했다는 그 배신감. 여기서 오는 이제 순간적인 충격이 좀 컸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건데 이제 특정 사건과 관련돼서 몹시 골치 아픈 사건이 있거나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했으면 그만 결론을 낸 다음에 이제 멈춰야 되는데 자꾸 그걸 못 잊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자꾸 잊질 못해요. 그러니까 선고해놓고 자꾸 되돌아보게 되고 반복해서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늘 내가 혹시 재판을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거기서 오는 어떤 책임, 자책감 이런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4가지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서 잘 다독거려 놓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다른 게 또 일어나거든요. 그럼 요게 원인이 아니라 저게 원인이었나 보다 싶어서 그걸 또 열심히 이렇게 참선을 하고 뭐 해서 다독거려 놓으면 또 다른 게 또 올라와.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나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늘 뭔가 스트레스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잠도 안 오고 그게 이제 상태가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내가 잠을 못 자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겁에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게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는 걸 알았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늘 밤만 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이성을 잃고 이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아파트 창문을 다 막아버리고 뭐 신문지로 막고 막 이런 순간적인 충동을 안 느끼기 위해서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좀 조용히 원래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 비참하게 죽느니 내 손으로 조용히 깨끗하게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 가서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 때문에 이제 병원도 가셨을 것 같아요. 병원도 제 발로 간 게 아니고 병원을 이제 2번 갔어요. 그런데 4월 말에 간 거는 이제 그때는 내가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갔는데 재판이 끝나고 금요일날 오후 재판을 끝내놓고 금요일날 오후에 입원을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퇴원을 했죠. 그때는 이제 오로지 불면증만을 이유로 내가 좀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겠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었고 두 번째는 자살 시도를 실패한 다음에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맞게 산 거예요.
그 자살 시도를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살 시도를 하셨나요? 첫 번째 시도는 2006년도 4월 초파일 날 그때 이제 제가 거의 이제 공황장애 상태에 빠져가지고 외출을 전혀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4월 초팔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집사람하고 애들이 밖에 나가 이제 놀러 나가자, 날씨가 좋으니까. 저는 이제 밖에 나가기 싫어한 거죠. 근데 집사람이 오랜만에 춘천에서 왔으면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나도 정말 죽고 싶다, 이제 힘들어서 그 내 마음을 몰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다가 충동적으로 이제 샤워실에 가서 목을 맸었어요. 그때는. 이게 첫 번째 시도였는데 그 목을 맨 줄이 끊어져가지고 저는 살아났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샤워실에서 변기통에 막 머리를 막 찍어갖고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죽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궁리를 해보다가 춘천에 있는 조갑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속여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한 7, 80알을 모아놓고 안 먹고 이제 주는 걸 안 먹고 이제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로 이제 정해놓고 그날 마지막 재판을 하기 전에 약을 먹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으로 퇴근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물 걸어 잠그고 일을 하는 척하면서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누우면 저절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약을 먹기 직전에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머니가 제가 이제 막 수의를 입는데 어머니가 수의를 막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수의를 막 입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물을 깬져가지고 저로 하여금 수의를 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깬 다음에 재판을 하는 내내 갑자기 돌아가신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갑자기 꿈에 나타났을까. 그 다음에 나는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수의를 입으려고 했고 내가 입었던 수의를 왜 어머니가 베꼈을까, 이 생각을 자꾸 재판하는 도중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무슨 한번 이제 자살을 실행에 옮기면 그만인데 이 어머니까지 지금 저승에 나와가지고 밤 주무시지 잠들지 못하시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시고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살만이 능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살은 언제든 찰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밀어보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재판 중에 그냥 재판 당사자들한테 솔직히 얘기했죠. 제가 죄송하게 재판을 못하겠다. 내가 너무 힘들고 병이 나서 재판을 못하니까 오늘 재판 여기까지 하고 사과의 말씀 드리고 재판을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급히 원장님 방에 올라가서 솔직히 얘기를 하고 제가 이래서 더 이상 재판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저는 병원에 지금 이 길로 바로 입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입원한 뒤에 한 달 정도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완치가 안 돼서 어디 산에 가셔가지고 또 참선이라는 것도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좀 효과 좀 보셨는지요? 이제 정신과 병동에 대한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라든가 이런 우울증 치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의사를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속을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잠시 뭔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아프니까 뭔가 좀 다른 어떤 멋있는 치료가 있어야지 이렇게 약을 먹고 앉아갖고 병원에 들어앉아서 링겔 꽂고 있다고 이 치료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있어도 내가 이제 의사를 안 믿으니까 차도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은 실망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 차도가 없구나. 내가 이 상태로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제 옆방에 있던 옆방에서 치료받던 아버지가 하나 죽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9시가 넘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 애가 와서 지금 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시체가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 시신을 붙들고 울고 있는 애가 우리 애하고 똑같아. 나이가 비슷하고. 갑자기 그걸 보니까 내가 죽거나 하면 우리 애도 저러고 붙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아빠 막 울면서 막 눈을 떠봐 이러고 막 울부짖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탁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산속에 앉아가지고 병원에 앉아가지고 맨날 봐봐야 시체 죽는 거나 보게 되고 그렇다고 병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받는데 별로 치료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독방에 가져놓으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까 커튼을 찢어서 목을 맬까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산에 가서 신선을 만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여길 떠나야 되겠다. 이 쟤랑 만나는 일 일단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은 허락을 안 했는데, 강제로 그냥 거짓말을 좀 하고 나왔어요. 내가 산에 가서 좀 참선을 하고 살겠다.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와서 치료를 받겠다. 이러고 이제 선생님한테 약속을 하고, 그때 사실 약속을 지킬 생각 없이 그냥 일단 도망쳐 나온 거죠. 나와서 그냥, 계룡산에 가서 한 2, 3주 정도 살다가 이제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제 뭐가 좀 차도가 있나 없나, 이제 신선을 만나냐, 뭐, 이것도 신비주의에 빠진 거죠, 그때는. 이것저것 이제 사람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산에 한번 가본 거죠. 그래서 가겠다고 산에 가서 한 2, 3주 살다가, 거기 한 눌러 앉아가지고 한 5개월 살았죠. 근데,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산속에 가서. 처음에 이제 산속에 가가지고 한 1, 2주 살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독방에 앉아가지고 편히 새끼 밥 먹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서, 뭐, 약간 무슨 얘기 좀 듣고, 참선 좀 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한 2, 3주쯤 지나니까, 집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 이제 계속 했지만, 집사람하고 애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날 점심 같이 먹고, 갑사에 가서 이렇게 좀 산책 좀 하고, 그러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녁 먹고 나니까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고. 아마 6월달쯤 됐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저녁 먹고 이제 비가 오니까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를 이제 들어가 참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 가서 뭐 참선 잘해. 이러고 이제 등을 두드리고 우리는 헤어졌거든요. 그날 내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벽을 보고 이렇게 면벽을 하고 있다가 한 10분, 20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밖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집사람이 안 가고 빗속에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은 물론 차 안에 있었지만 집사람이 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차 밖에서 그 폭풍을 비를 맞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멍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니 빨리 집에 가지, 빗속에서 왜 청승밖에 거기 서 있냐 이러고 그냥 한마디 하고, 그리고는 이제 창문 닫고 커튼 닫고 돌아 누웠죠. 돌아 누운 다음에 돌아서 이제 면벽을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면벽을 하는데 기분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가슴이 막 뭐라 그럴까, 막 뭉클해지면서, 그 참선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여러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는 이제 스승이 나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선방으로 가라. 나 혼자 이제 그 방에 남아있어라. 이러고 혼자 남아서, 참선을 하고, 울 만큼 울고, 끝나면 다시 내려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내려가셔서 저는 이제 혼자 방에 남아가지고 한참 울었는데, 그때가 한 7시부터 울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그 11시쯤에 밖에 나가보니까 진짜 뭐, 영화에서 보듯이 막 하늘은 맑아져갖고 별은 총총한데 공기는 시원하고 집사람은 떠나고, 그 뒤로 갑자기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나하고 같은 관계에 있던 뭐 집사람하고 고부간의 갈등을 내가 왜 못 풀었는가? 집사람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 한가운데 있었던 나, 그 다음에 뭐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형님, 누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게 되죠. 하게 되더라고요. 그를 이제 고무렵에 그 스승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참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참선법을 좀 배웠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어머니라든가 조금 아까 말한 어머니, 뭐 집사람,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집사람, 또는 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같은 관계에 있었던 내 동료들, 그다음에 뭐 나와 같이 나한테 재판받았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특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 대한 게 떠오르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 그전까지는 못 가졌던 거죠. 오로지 나는 내 시각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 눈에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걸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배척하면서 갈등 관계에 두고 있었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금씩 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다시 찌기 시작을 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잘 오더라고요.